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PPT를 만든 인천 대정초등학교 교사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PPT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PPT는 모두가 기분 좋은 온라인 활동 시간이라고 해서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 예절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기분 좋은 온라인 활동 시간. 사용한 폰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생체를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배달의 민족 연성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는 11살체.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사용권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언제가 기분이 나쁜가요? 물어본 거는 모두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자세히 보시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섞여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기분 나쁜 상황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앞에서 언제가 기분 나빴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확인이 된다면 그때 왜 기분이 나빴는지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기분 나빴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기분 나빴던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 좋죠. 예절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약속과 서로 배려하기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절들을 우리는 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가 이것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왜 다투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상대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손짓, 몸짓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을 같이 보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충분히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온라인에서는 또 다투는 이유가 그때 친구가 장난인지 진심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왜 판단할 수 없냐면 비언어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 아이들이 비언어적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주로 예를 많이 들 때 하는 말이 이건데요. 바보야라는 말을 웃으면서 할 때랑 굳은 얼굴로 할 때 이 바보야는 뜻이 의미가 상당히 달라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게 하시면 됩니다. 또 온라인에서는 대부분을 우리는 글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요. 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앞에서 배웠던 예절이 필요하다라는 온라인 예절이라는 말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온라인 예절이라는 말은 선생님들께서 되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 쓰셨던 말은 바로 네티켓이라는 말인데요. 네. 네티켓 10계명이라고 찾아보시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8개만 추렸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상대가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키보드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꼭 얘기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보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요새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뭐 상당히 거친 말이나 이런 거 뗐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 번째 시간 약속은 여기서 말하는 시간 약속은 어, 우리가 아침에 수업하려고 준비한 시간을 잘 지켜라. 뭐 이런 것이나 혹은 뭐 SNS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뭐 세팅은 언제까지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시간 약속을 말하는 거고요. 남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5번, 방장일 경우 모두를 배려한다. 요거는 카톡을 많이 하면서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이들의 대화를 보면 방장인 아이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끌고 가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장은 모두를 배려해야 된다는 지도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화나면 그 순간 키보드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당히 거친 말들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를 멈춰야 되는 것. 그리고 7번,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거 이제 예절을 지키는 사람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저격하지 않는다. 저격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격은 SNS 등을 통해서
누군가를 흉보는, 직접적으로 흉보는 말도 저격이고,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도 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격이 상당히 위험한데, 왜 위험하냐면, 그 상황에 있던 아이들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그 분위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급식 시간에 어떤 아이가 넘어졌는데, 다른 아이가 그 넘어지면서 옷을 넘어지면서 음식이 다른 아이에게 튀었어요. 튀인 아이가 저녁에 집에 가서 카톡 프로필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기 음식도 잘 간수 못하는 건 문제지. 근데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음식을 쏟은 아이와 그 반에 있던 아이와 이 친구는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격의 또 다른 것들은 예시는 제 인터넷 찾은 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초등학생 저격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6학년 엄니들 뭐 작작 찍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있는 저격 글귀들이 많이 있어서 요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것을 어, 카톡 프로필에 많이 둬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식개명 예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온라인 수업에서 필요한 예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좀 상황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실 때, 이제 선생님들이 올해부터 화상 수업을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화면 켜기죠. 아이들이 화면을 끄고 수업을 받으면 선생님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학생들의 집중도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켜야 된다는 것을 꼭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대화하기.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아이들이 직접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채팅. 인데 채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수업 시간 친구들끼리 채팅은 수업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교과서 준비. 교과서를 준비해야 수업 시간에 참여하기가 참 좋죠. 학생들이랑 수업하시다 보면 그냥 멀뚱멀뚱 듣기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쌍방향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최대한 내 말을 들으며 필기를 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얘를 애니메이션 효과 1번으로 두시고 얘를 2번으로 두셔도 되는데요. 그렇게 두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힘들어요. 선생님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업을 혼자 아이가 들으면 이제 딴짓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딴짓하는 아이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해결책은 수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을 남겼던 거고요. 두 번째, 화면을 계속 켜놓고 있어야 하나요? 이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뭐 이제 준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늦잠을 자거나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면을 계속 켜놓는 거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화면을 끄고 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결책은 어, 수업은 선생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 내용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은 아이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건데 장면 1, 2, 3은 아마 아이들이 여러 번 경험할 걸 거예요. 경험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기분이 어땠었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아가시면 돼요. 장면 4랑 장면 5. 모르는 게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 중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건데요. 이제 질문을 선생님한테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는 채팅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선생님한테 문자를 따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설명하시는 도중에 말을 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이것을 학급 규칙으로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구가 채팅으로 자꾸 나를 놀려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데요. 이것도 학생들과 온라인 예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절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온라인 수업인데요. 이 온라인 수업은 콘텐츠 활용이나 과제 중심 수업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온라인 수업도 교실 수업이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화면을 제대로 봐야 된다. 얘는 보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탐구. 이거는 이제 모르는 내용은 질문하거나 검색, 질문이랑 검색이 중요한데요. 모른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업데이트.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뭔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보면 업데이트 관련된 상황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나 앱은 항상 최신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과제 수업이나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할 때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 때 혹은 이제 학급 SNS를 이용할 때 그때 글이나 댓글 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긍정. 이제 친구의 글에 댓글을 달 때는 좋은 면을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막 친구가 길게 글을 썼는데 여기다 크크크 뭐 이렇게 다는 이런 식의 글들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지 않도록 하는 쪽이고요. 신중, 누군가에게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크크크의 이런 댓글은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듣고 기분 나쁘면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이 SNS는 보통 감정을 필터링을 하지 않고 바로 분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항상 뭐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대한 감정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옆에 있어요는 모두가 같이 있다고 보고 하는 건데 댓글을 달 때도 내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 내가 쓰는 말이 있는 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학생들이 상당히 사전에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을 쓰죠. 그래서 국어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있는 말들을 쓰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채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선생님들이 쌍방향 수업에서 채팅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이들이 단톡방이나 이런 데 채팅할 수도 있겠죠. 중에 도배 금지입니다. 도배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들을 도배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한 명, 두 명이 글을 계속 올리는 것들도 도배입니다. 선생님들 예전에 채팅하실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써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도 도배에 해당이 됩니다. 용건은 짧게. 나의 생각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채팅을 할 때 한 사람이 이 채팅창의 내용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좀 불편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감정 표현은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채팅은 글로만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인데요. 장면 1, 첫 번째는 친구가 댓글에서 나를 언급했는데 내 생각에는 놀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친구는 그냥 글을 썼는데 그 일을 보고 내가 놀림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실제로 놀리는 걸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 어제까지는 잘 되던 온라인 수업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이거는 기기 활용 능력 쪽이랑 관계가 있는 건데요. 잘 안 될 때 어떻게 대처할까를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컴퓨터를 껐다 킨다든지 스마트폰을 껐다 킨다든지 앱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뭐 부모님을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 온라인 수업의 기본적인 예절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품위 있는 단어, 좋은 말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화면은 항상 켜는 것이 중요하고 대화는 주고받는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 요 존중에 많은 방점을 찍고 싶어요. 사실은 품위 있는 단어라던가 주고받기, 화면을 껐다 켜는, 화면을 켜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 존중이랑 관계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 예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공통된 의견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선생님 필요하시면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 온라인에서 좋은 예절을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